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을 다뤄볼 텐데요. 치료의 핵심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작소식입니다. 소식 다작이 아니라 다작소식입니다. 그래야 과식, 폭식이 사라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적당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복부와 등을 따뜻하게 찜질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반달목침으로 등을 누워서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보조식품으로는 무나 양배추, 감자, 생즙, 비트, 배즙 등을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위장병이 참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늘 스트레스와 연결되어 마음이 불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데 소화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한 결과이죠.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에도 3번 이상 음식을 가까이 해야 하고, 여기에 자극성 음식이나 야식, 과식, 폭식과 맞물려 있어 치료하기가 쉬우면서도 또한 어려운 질병입니다. 특히 위장병은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온 질병 중에 하나라는 사실인데, 그래서 혹자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데 마음의 거울은 얼굴이다 라고 합니다. 왜요? 기분이 나쁘면 즉시 얼굴에 표정 관리하기 힘들도록 나타나거든요. 물론 마음의 거울이 위장이다 라고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기분 나쁜데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생각이나 불편한 마음과 연관이 깊다는 것이죠. 역류성 식도염이란 무엇이냐? 소화계통의 질병 중에서 식도에 나타나는 질병인데, 주로 음식물이나 위산이 역류되어 식도가 쓰리거나 이로 인해서 반사되어 흉통이 나타나고, 때론 위통이 오고, 속이 더부룩하며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통이 오고, 더 나아가서 뒷목이 당기는 듯 뻐근하고, 어깨와 등이 무겁거나 경직되어 나타나고, 때로는 등가슴이 아파서 오래 눕지 못하고, 복통 및 설사나 변비가 자주 나타나기도 하며, 심하면 알레르기, 피부병인 두드러기 등도 종종 나타납니다. 또한 역류성 후두염이 진단도 받는데, 이런 현상들을 한의학에서는 매획 증상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매획 증상이란 목구멍에 이물감을 느끼는 현상인데, 목구멍에 가래가 걸린 듯하여 삼키면 잘 넘어가지 않고, 또한 뱉어도 잘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도암이나 위암에 걸리지 않았나 염려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로 비염이나 축농증, 인후두염, 편도선염, 역류성 식도염, 신경성 위염 등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양배추나 생감자, 즉 비트, 무, 배, 찹쌀죽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평소 많이 씹어서 급히 먹지 말고 천천히 삼키라고들 하지요. 또 소식하고 물이나 국 종류에 말아 먹지 말라고도 합니다. 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면 좀 편하고 좋아진 듯 하다가 곧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재발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현대약의 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괜찮은데, 약을 복용하기를 중지하면 이내 곧 증상이 나타난다고 수개월씩 복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한방으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질병의 근본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음식만 적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영양불균이 따라올 수 있죠. 역류성 식도염이란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경성으로, 스트레스성으로 또는 물리적인 자극인 음식물의 과식, 폭식, 야식 등으로, 또는 육체적인 과로나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가해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횡격막 부위가 조여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위와 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즉 기능이 저하되어 소화력이 떨어져 음식이 위에서 잘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간혹 트림을 한다든가 누워있을 때 위산이 올라올 때가 많은 것이지요. 이럴 경우 반드시 누워서 양 무릎을 세우고 명치 및 즉 오목가슴을 눌러보면 심각하게 단단하게 아프거나 경직되어 있습니다. 앞서 극한 감정들의 변화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강한 자극을 주어서 풀어서 연도운동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과 약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스트레스는 기가 막히거나 즉 생명력이 막혀서 간기울체로 간기능이나 담낭의 쓸개적 분비 기능장애로 역류성 식도염이나 폐쇄성 위염, 이축성 위염, 신경성 위염 등은 유와 장의 기능이 떨어질 때 소화가 잘 안되면서 염증을 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만 치료하면 얼마 있지 않아 또 역류성 식도염, 위염, 궤양으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소화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아서입니다. 한마디로 소화기 계통의 평활근 연도운동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평소 체했다 해서 체내려 갔더니 손을 넣었는데 누런 액체만 나오고 음식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일들이 없죠. 그래서 간혹 내시경을 했는데 음식물이 남아있다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음식물이 걸려있는 것보다도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의 영향으로 횡격막 부위가 조여드는 느낌으로 답답하여 느끼는 현상인데, 유와 장의 평활근 연도운동이 미약해서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유액이 거꾸로 올라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만 고치면 당장은 편한 것 같은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도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의 핵심은 무엇인가 살펴보죠. 첫째,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특히 대인관계, 상처, 물질 문제, 사회생활 등에서 즉 염려, 불안, 초조, 근심, 미움, 분노, 짜증, 두려움, 긴장 등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감정들 중의 하나인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숫자에 민감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져야 하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늘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한 것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보건, 과학들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런 분일수록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망한다고요? 예, 망해도 정부에서 먹여 살립니다. 이런 배짱으로 살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다 마찬가지이죠. 모든 질병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인데 근본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단순하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오래 씻는 것입니다. 오래 씹으면 최소 30번 아니면 나이 숫자대로 씹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식이나 폭식이나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잘 안되는 분들은 숟가락부터 적은 숟가락이나 젓가락도 작은 젓가락으로 바꿔야 합니다. 실천이 쉽지 않거든요. 나아가 야식이나 음주도 삼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과격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하는 게 좋겠지요. 네 번째로는 복부와 등을 자주 따뜻하게 찜질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이들 벽에나 반달 모양의 목침에 수건 두어 장을 올려놓고 그 위에 누워서 특히 뒷목 밑에서부터 허리 부분까지 자주 2, 3분씩 자리를 옮겨가며 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식이요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찬 음식, 자극성 음식 또는 과식, 폭식, 야식을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육류, 기름에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등을 삼가야 합니다. 보조식품으로는 양배추, 데친 것, 감자, 생즙, 비트, 무, 배즙 등을 수시로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차로는 유근백피차, 민들차도 괜찮습니다. 물론 일반 머그컵의 3분의 2 이하로 드셔야 적당합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